문제 3번은 복합요소 구현으로 문제 3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3-1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매개 변수와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를 구현하라고 제시되어져 있죠. 3-1번은 매개 변수와 슬라이서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완성된 화면을 보면 슬라이서에 내국인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드 목록으로 매개 변수를 구성해야 되겠죠. 매개 변수 추가를 위해 모델링 탭에 새 매개 변수에 필드를 선택합니다. 매개 변수 대화 상자의 이름은 생활인구 구분이라고 입력하고 활용 필드는 내국인 테이블에 인구 이사와 단기 외국인에 단기 외국인 이사 측정값을 추가하고 이 페이지에 슬라이서 추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매개 변수를 추가하면 페이지에 이렇게 슬라이서로 매개 변수 목록이 표시가 되고 데이터 창에 생활인구 구분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의 목록 값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생활인구 구분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인구 이사라고 하는 목록 이름은 내국인으로 변경하고 단기 외국인 이사는 단기 외국인으로 변경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서 목록의 값이 내국인과 단기 외국인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적당한 사이즈로 조정을 해서 해당 슬라이서는 문제 3-1-1번 위에 배치합니다. 1-2번은 생활인구 구분 슬라이서의 서식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해당 슬라이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에 서식 지정 옵션 아이콘 클릭하고 시각적 개체의 슬라이서 설정에서 스타일은 드롭다운으로 변경, 그리고 선택에서 단일 선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서 제목을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슬라이서 제목은 슬라이서 머리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은 해제를 하고 그리고 슬라이서의 내국인 값으로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기본으로 내국인이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슬라이서의 크기는 다시 조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작성할 때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놓고 다시 생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개 변수 이름이 이렇게 뒤에 숫자로 1, 2, 3, 4 넘버링이 붙어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매개 변수를 삭제를 하고 다시 새로운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시된 이름으로 생성이 되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생활인구 구분 슬라이서에 따라서 세로축이 변동되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막대형 차트에 세로축이 변동된다라고 하는 건 매개 변수를 Y축에 추가해서 작성하라는 거겠죠. 보고서의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X축에는 칼렌더에 데이트 필드를 추가하고 그리고 Y축에는 생활인구 구분 매개 변수 테이블에 생활인구 구분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Y축이 매개 변수에 의해서 내국인, 단기 외국인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데이트 필드의 날짜 계층은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X축에 추가한 데이트 필드는 연도, 월, 일과 같이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날짜 계층을 해제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데이트의 아래와 살표 클릭해서 데이트라고 하는 목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X축에 날짜별로 쭉 나타나겠죠. 그리고 차트를 문제 3-1-3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차트의 위치를 배치를 하고 너비 높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차트의 Y축이 내국인 또는 단기 외국인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2번은 측정값을 작성하고 테이블로 구현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1번은
내국인 테이블에 주간 생활 인구를 반환하는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내국인 테이블에 있는 시간대가 9시부터 18시 사이에 있는 인구의 합계를 반환을 하는데 인구는 24시간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국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서 새 측정값을 클릭합니다. 자, 측정값 이름은 주간 언더바 생활 인구로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우선 인구의 합을 24시간으로 나눈 값이 필요하죠. 썸 함수 입력해서 내국인의 인구 필드를 선택을 하고 괄호 닫고 나누기 24. 그래서 인구 필드의 합계를 계산해서 24시간으로 나눈 값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시간대를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컬큘레이트의 필터 함수 필요하겠죠. 자, 이퀄 뒤에서 컬큘레이트 함수 입력하고 맨 뒤에서 쉼표 입력. 자, 쉬프트 엔터 눌러서 줄바꿈 할게요. 그리고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자, 내국인 테이블이 필요하죠.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내국인 테이블 지정하고 컴마 대괄호 눌러서 시간대 구분 필드가 크거나 같다 9시 그리고 엔드 조건이니까 더블 앰퍼샌드 입력해주고 자, 다시 시간대 구분이 작거나 같다 18시 필터에 괄호 닫고 컬큘레이트에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9시부터 18시 사이에 있는 인구를 반환을 합니다. 다음 2-2번은 내국인 테이블에 야간 생활 인구를 반환하는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시간대가 19시부터 8시에 인구의 합계를 반환을 하는데 인구는 24시간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19시부터 8시 사이니까 5와 연산자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내국인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리고 새 측정값을 추가합니다. 자, 측정값 이름은 야간 언더바 생활 인구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썸 함수 이용해서 내국인 테이블의 인구 필드의 합을 계산하고 나누기 24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퀄 뒤에서 컬큘레이트 함수 입력하고 맨 뒤에서 컴마 쉬프트 엔터로 줄바꿈을 하고 자, 필터 함수 지정해서 내국인 테이블에 있는 시간대 구분이 8시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시간대 구분이 19시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필터에 괄호 닫고 컬큘레이트에 괄호 닫고 엔터. 이 수식은 시간대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1, 2, 3, 4, 8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19시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0, 21, 23시에 해당돼요. 그래서 가운데의 연산자는 더블 파이프 라인으로 5와 연산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8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시간대에 해당되는 인구를 반환을 합니다. 다음 2-3번은 일자별로 주간 생활 인구와 야간 생활 인구를 비교하는 테이블을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준일 ID 필드를 기준으로 각 측정값을 추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하고 테이블을 문제 3-2-3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페이지의 빈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하고 시각화 창에서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우선 내국인 테이블에 기준일 ID 필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일일 평균 생활 인구와 주간 생활 인구, 야간 생활 인구 측정값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시각화의 서식 지정 옵션에서 자, 전체 글꼴 크기는 12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시각적 개체의 눈금에서 옵션에 전역 글꼴 크기를 12로 설정. 그리고 합계에서
값의 합계는 해제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조건부 서식은 셀 요소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셀 요소를 확장을 하고, 자, 계열은 주간 생활 인구로 변경. 그래서 배경색을 적용을 하고, 다시 계열을 야간 생활 인구로 선택해서 배경색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자, 너비와 높이를 조정을 해서 3-2-3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아이디별로 주간과 야간의 생활 인구의 차이를 이렇게 조건부 서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번의 지시사항에는 주간, 야간 생활 인구 측정값에 서식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완성 이미지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에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제로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 서식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그래서 내국인 테이블에 주간 생활 인구 선택해서 쉼표 스타일에 소수 자릿수는 제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야간 생활 인구 선택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에 소수 자릿수 제로로 설정합니다. 지시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완성 이미지처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3-1번은 단기 외국인 생활 인구 기준으로 상위 5개의 행정동을 반환하는 테이블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니까 새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계산된 테이블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 필드는 행정동 코드 테이블의 행정동 명과 단기 외국인 테이블의 단기 외국인 24 측정값을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행정동 명과 외국인 필드로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summarize columns와 tabn이라는 함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summarize columns로 행정동 명으로 그룹화를 해서 단기 외국인 24 측정값을 상위 5개의 지역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tab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계산식 작성을 할게요. 이 수식은 테이블의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테이블 보기에서 작업할게요. 자, 왼쪽에 테이블 보기로 이동해서 테이블 도구에 새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자, 테이블 이름은 상위 5 언더바 지역이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우선 행정동명으로 요약부터 할게요. 그래서 summarize columns부터 사용합니다. summarize columns 함수 입력하고 자, 첫 번째 인수로는 그룹할 필드를 지정을 합니다. 행정동명으로 그룹화를 해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행정동 코드에 행정동명 필드를 선택을 하고 컴마 그 다음 더 이상 그룹할 필드가 없죠. 네, 제시된 내용에 보면 행정동명과 외국인 필드로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룹할 필드는 행정동명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자동으로 열머리글이 행정동명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열머리글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룹할 필드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열머리글은 겹다운표 안에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을 해주고 컴마 그리고 이 외국인에 들어갈 값은 단기 외국인 테이블에 단기 외국인 24 측정값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단기 외국인에 단기 외국인 24라는 측정값을 선택을 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누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결과를 보면 해당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그룹화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동 명만 이렇게 중복 제거해서 반환을 하고 그리고 그 필드의 열머리글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겹다운표 안에 있는 외국인은 이렇게 열머리글로 들어갔고 단기 외국인 24 측정값은 각 행정동별 합계가 이렇게 반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summarize columns는 그룹화된 필드의 합계로 반환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높은 상위 5개의 지역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tab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equal 뒤에서 tabn 함수를 입력을 하고
이 함수는 nvalue, 테이블이잖아요. 자, 첫 번째로 반환할 숫자를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상위 5개니까 숫자 5를 입력하고, 그리고 반환할 테이블은 summarize columns가 가지고 있는 값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시사항에는 특별히 정렬 기준은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근데 단기 외국인 생활인구 기준으로 상위 5개의 행정동을 반환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summarize 맨 뒤에서 컴마 입력해서 자, 대괄호 눌러서 summarize columns에서 반환하는 외국인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DESC 적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행정동명의 외국인 기준으로 5개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다음 3-2번은 단기 외국인 인구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을 트리맵 차트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3-1에서 만든 상위 5개 지역의 테이블을 트리맵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보기로 이동을 해서 문제 3페이지에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트리맵을 추가합니다. 상위 5개 지역 테이블의 행정동명과 행정동명을 범주에 외국인을 값에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트리맵을 문제 3-3의 2번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 이미지를 보고 사이즈 조정해서 해당 위치에 배치합니다. 문제 3-3번은 단기 외국인 테이블에 비율을 반환하는 측정값을 추가하고 여러행 카드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측정값 2개를 생성을 하는데 기존에 측정값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테이블에 만들어진 측정값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 중국 비율과 외국인 중국의 비율 2개의 측정값을 작성을 하고 문제 3-3의 3번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창에서 단기 외국인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새 측정값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측정값 작성을 할게요. 측정값 이름은 외국인 언더바 중국 비율이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이미 만들어진 측정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대괄호 입력해서 자, 외국인 중국 측정값 선택하고 다시 단기 외국인 24 측정값 선택해서 나누기 합니다. 그래서 중국 비율을 지정을 하고 자, 백분율 스타일 적용할게요. 측정 도구에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자, 두 번째 측정값 추가할게요. 다시 단기 외국인 테이블에서 마우스 우클릭, 새 측정값 추가. 이번에 측정값 이름은 외국인 언더바 중국 외 언더바 비율이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자, 대괄호 눌러서 외국인 중국 외라고 하는 측정값을 단기 외국인 24로 나누기 합니다. 그리고 측정 도구에 백분율 스타일 적용. 이제 작성된 측정값을 여러행 카드로 구현을 할게요. 자, 보고서의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여러행 카드 추가합니다. 그래서 단기 외국인 테이블에 외국인 중국 비율과 외국인 중국의 비율이라는 2개의 측정값을 추가하고 사이즈 조정해서 문제 3-3의 3번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4는 지시사항에 따라 문제 3-4페이지의 시각적 객체간의 상호작용 기능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4페이지에서 작업합니다. 4-1번은 차트의 상호작용을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페이지에 노선명 차트가 깔때기형 차트예요. 그래서 노선명 차트를 선택해서 상호작용 편집을 적용을 하려면 메뉴 서식에 상호작용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객체의 헤더에 있는 각 아이콘을 조정을 하는데
자, 누적 가로막 대형 차트에는 필터가 적용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래서 3개의 옵션 중에 첫 번째가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로 설정하고, 다시 두 번째, 누적 가로막 대형 차트죠. 0명이라고 하는 가로막 대형 차트에서 자, 깔때기형 차트는 필터가 적용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래서 깔때기형 차트에도 상호작용을 필터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편집이 끝나면 다시 서식의 상호작용 편집은 해제합니다. 다음 4-2번은 조건에 따라 페이지 탐색기를 추가하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정된 서식에 맞춰서 페이지 탐색기를 추가하고 서식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4에 2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탐색기를 추가하기 위해서 보고서의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메뉴 삽입에 단추에 탐색기에서 페이지 탐색기를 추가합니다. 자, 상단에 이렇게 모든 페이지가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자, 서식 변경할게요. 자, 해당 탐색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서식 탐색기 메뉴에 시각적 개체의 도형에서 우선 도형 종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둥근 모서리는 15로 설정합니다. 다음 제시된 내용은 기본값의 글꼴 크기와 가리키기 상태의 채우기 색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글꼴 크기나 또는 채우기 색 등을 변경을 하려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죠. 자, 도형은 축소하고 스타일을 확장을 해서 자, 목록의 상태가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어요. 상태 종류는 기본값 이외에 가리키기나 또는 선택한 상태 등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기본값 상태에서 자, 텍스트의 글꼴 크기를 12로 설정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상태의 값을 가리키기로 선택을 해서 자, 채우기를 확장해서 색에서 자, 다른 색에서 지정된 헥스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2, 문제 3 페이지는 표시하고 문제 3-4 페이지는 표시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죠. 페이지를 확장하고 표시해서 자, 문제 2와 문제 3은 표시하고 문제 3-4는 표시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을 확장해서 자, 방향은 세로로 변경하고 페이지 탐색기의 크기를 조정해서 문제 3-4의 2번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서식은 글꼴 크기, 그리고 가리키기 색상, 그리고 문제 3-4 페이지는 버튼에서 숨기게 돼서 설정이 되어집니다. 다음 4-3번은 현재 페이지에 고급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필터 창을 확장을 하고 자, 현재 페이지에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 페이지의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지하철 승하차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지하철 승하차 테이블에 사용 일자를 이 페이지 필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자, 다음 기간 이후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필터 형식을 고급 필터링으로 설정을 하고 자, 조건은 다음 기간 이후로 설정, 그리고 날짜에서는 25년 1월 20일로 입력하고 필터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는 1월 20일 이후에 해당되는 날짜로 필터가 적용되도록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 유형 문제 4회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